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인데요. 요즘 거의 그냥 히어로이신 네. 김용남 대변인과 그렇죠.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요새 뭐 아침 저녁으로 가장 뜨겁습니다. 이분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라고 평소에는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손가락 김용남으로 네. 도배를 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의원님, 예. 그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떤 자리 맡고 계시죠? 지금 정무특보 겸 네.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특보 겸 대변인. 네. 그런데 김용남밖에 안 보입니다. 저기 윤석열 캠프에서. 아유, 많은 분들이 그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네. 그런데요. 5004님께서 주진우 기자님 아침에 쓴 글씨가 선명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아니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30초씩 아침부터 손을 씻으면 오해는 다 지워집니다. 맞아. 아니 그게 유성펜으로 쓰면 잘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유성펜이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글씨를 쓰고 저도 한번 왕이라고 써봤죠. 그렇죠. 그랬더니 꼭 해봐. 꼭 예, 그리고 실험해봐. 세제로 씻고 그다음에 우리 알코올 손 소독하는 걸로 하니까 없어지던데요. 그러니까 방역 위반 맞습니다. 아니, 손을 잘 안 씻나요? 손 안 씻죠. 김용남 의원님도 손가락만 씻고. 왜들 이러세요 진짜.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 손가락 바람 때문에 고되게 당하다 왔는데. 김용남 의원님 우리가 네. 안 물어볼게요. 근데 윤석열은 뭐 손 잘 안 씻죠? 아니 제가 뭐 남자 화장실에서 남 손 씻는 걸 그렇게 열심히 보는 일은 잘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동네 할머니가 매일 네. 와서 써줬습니까? 그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죠. 제가 근데 사실은 제 선거도 치러봤지만 선거 뛰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저 손바닥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왕자 쓰려면 1초, 2초, 3초, 4초, 5초에다가 이렇게 한 10초 정도는 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 해본 적 없어요. 아니 근데 저 선거 때 보면 정말 본인이 차고 계신 뭐 염주, 묵주 이런 것도 벗어서 이거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벗어주고 하는 분들 많던데요. 그거는 많지만 네. 손바닥에 뭐를 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겪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이거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점을 보고 와가지고 와서 써준 건가요? 글쎄요. 그분들이 뭐 점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와서 다짜고짜 손 내놔봐. 그러면 손을 맡길 수 있나요? 그게. 아니, 선거 때 후보가 손 아니라 모는 못 내밀어요. 아니, 본인 좋다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 집이. 손바닥 얘기 좀 그만하자니까. 아니, 근데 제가 손바닥 뒤집듯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막 일파만파 되는 거는 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번 누가 써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네티즌이 그 토론회 때마다 4번 정도 한 거가 나오니까 이제 또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다 결국은 손가락만 씻는다 이렇게 나와서 방역 위반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왔을 때는 그냥 사실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돼. 아니, 왕자를 써줬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 얘기는 제가 해명을 해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KBS와 경쟁사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온통 질문이 그 왕자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뭐 주술적인 의미면 누가 유성 까만 펜으로 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거듭되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만하자는 의미로 제가 농담 삼아 툭 던진 거거든요. 제가 뭐 윤석열 후보 손 닦는 걸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세정제로 닦아도 닦이는 세정제가 있고 그 종류별로 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유성 매직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의문. 할머니가 유성 매직 펜을 알고 가져오셨을까? 왜냐 할머니도 되게 볼펜 갖고 다니시거든요. 모나미 볼펜.
그래서 모나미 볼펜으로 쓴 건 그냥 이렇게 쓱쓱 밀면 때가 밀리면서 없어지거든요. 전 할머니가 무슨 펜을 가지고 다녀요. 아니 그 유성매직은 할머니가 왜 갖고 다니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왕자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토론회나 이런 거 갈 때 왕자를 쓰면 힘이 불끈 나서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솔직하게 이거 그냥 뭐 가까운 사람이 써줬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안 지우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다 나는. 그 간절함. 뭐 이렇게 해도 저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굳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일로 이렇게 세상이 계속 시끄러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타이밍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TV 토론이 금요일 날 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언론인들도 쉬죠. 좀 쉬고 네, 쉬죠. 이제 아울러 대변인들도 좀 쉬는 날이거든요. 일주일에 유일하게 가장 한가할 때가 토요일 오전 뭐 이때인데 하필 요 이슈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이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들 쉬고 있고 뭐 집에 있고 이런 와중에 하다 보니까 대응 과정에서 조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죠. 네, 그럴 땐 앞으로 그냥 그 대변인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솔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799님께서 남의 손바닥에 왕자를 쓰던지 용자를 쓰던지 왜들 그렇게 신경 쓰시는지요. 참 할 일도 없나 봐요 얘기합니다. 6053님 저희 집 앞에 지금 이현승원 사무실이 있는데요. 윤 후보 와 있어요 얘기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시군요. 네, 오늘 부산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손 잘 씻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자, 윤 후보 주변에서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남 자리에서도 그런 역술인 같은 분이 계셨다고 하고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만나는 자리에도 그런 분이 같이 계셨고 부인 논문에도 그렇고 유독 윤 후보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기 좀 점 이런 거 주술 이런.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는 자리에서는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대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홍석현 회장 만나는 자리는 전 잘 모르겠고 그 얘기는 뭐 제가 잘 못 들었고요. 그 부인 논문은 무슨 역술이나 그게 아니고 다른 주제 아닌가요? 그래도 그 약간 비슷한 주제 아닌가요? 온라인 그 역술. 역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운세 보는 거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운세가 게다가 그 김건희 씨가 처음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났냐고 했을 때 스님 소개로 만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정가균 전 의원님도 그렇지 무슨 뭐 그 자리에 역술인을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들은 역술 정치 이게 그 영화 소재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심지어 그 정우성 나오는 검사들 영화 보면 거기서 막 검사들이 굿하고 절하고 이런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해왔던 많은 장면들과 연결돼서 이번에 왕자가 그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이게 계속해서 일파만파 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입니다. 네. 운세에 대한 얘기고 2005번 님께서는 미신 부적을 믿는 것도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생활문화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미신을 믿을 자유는 없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미신을 믿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요. 그래요? 아니 믿는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점 보는 자유를 정치인에게 허하라. 뭐 이렇게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만약에 왕자를 쓰고 나갔다고 하면 TV 토론에 나간다고 하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지도자가 왕자를 쓰고 다닌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그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렸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걸 갖고 키우고 공격을 당 내외에서 해서 그렇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네, 왕자 귀엽다. 네, 아니 빙고. 근데 이게 더 소름 끼치는 일은 한 인터넷 유저가 3월 21일 올해 곧 윤석열 전 총장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올 거다. 주의해라. 그래요? 예, 이런 콘텐츠를 3월 21일 날 적은 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김건희 씨의 손바닥엔 B가 써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같이 돌고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뭐 최근에 만들어진 콘텐츠 아닐까요? 3월 아니요, 21일 3월 21일로 뭐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그거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신기하죠?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보낸 거를 보여주는데 그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파일을. 네. 그래서 아니 너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뭘 하는데 뭐 금방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 정도 뭐 물론 아들이 저한테 장난치느냐고 그런 건데 그런 뭐 날짜 같은 거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네티즌이 그런 거니까 그거는 네. 뭐 근데 어쨌든 귀여운 걸로. 네, 그럼 우리, 앞으로 손가락만 전 국민은 씻기 시작하는 걸로. 우리 대장동은 그렇게. 언제 가요? 아니요. 근데 대장동으로 가야 되는데 좀 왕자가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아, 이 왕자 때문에 지금 3일 내내 진짜 토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극한 직업이시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오늘 유난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니 제 발언이 이렇게 인터넷에 도배가 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김용남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네. 그 수해 왔을 때 외국에 그 외유 나가서 욕 먹고 그냥 TV에 도배가 돼서 공항으로 들어오면서도 막 언론이 막 왔는데 지역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요새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TV에 많이 비치더라. 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 손가락 때문에 지금은 좀 안 좋으셔도 결국 이름만 남습니다. 아, 그럼요. 김용남 의원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김용남 의원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7051님께서 주진우님 지금 손바닥에 매직으로 글씨 썼는데요. 손세정직으로 닦으면 깨끗이 닦입니다. 그러면 유성도 잘 닦입니다. 아니 그 종류별로 틀리대요. 그래요? 아까 모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가 몇 개 실험을 해봤는데 네. 종류별로 닦이는 세정제가 있고 안 닦이는 세정제가 있다고. 근데요. 그런 기자들 참 연구 많이 했네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하필이면 안 닦이는 걸로 또 그분은 써주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검사하다니. 그리고 또 세정제가 좀 약간 휘발성 알코올성이기 때문에 잘 닦이죠. 아니 또 하나. 잘 안 닦이는 것도 알코올 들어간 손세정대로 닦으면 닦입니다. 네, 열심히 안 닦았습니다. 네. 김기선님께서 참나 큰 결정을 내릴 때 역수를 의지하면 나라가 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좀 의혹 받을 수 있습니다. 6642님 이해창 후보 그때 차 번호가 2002번이었잖아요. 2002 사용해서 만신창이 됐었죠. 그거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자에서 넘어가고 싶죠. 아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네. 진짜 왕뚜껑도 안 먹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동네 할머니가 점 보고 와서 적어준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까요. 점을 보고 오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집은요 주상복합이고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집인데 동네 아줌마가 나왔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데. 아니 근데 그 왕자를 보면 그러니까 남이 써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손가락 쪽 획이 더 굵어요. 굵고 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면 보통 이렇게 위서부터 쓰면 이 아래쪽이 길어지는데 이 보니까 위쪽이 긴 거로 봐서 그 본인이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써보니까 꼭 더 써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길게 쓰지 않으면 보통은 맨 밑에 획이 길게 이렇게 써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자에 대해서는 막 공격하고 나오니까 좀 서운하시겠어요? 이것도 선거구 일종의 당내 경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꼬리 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의 대응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누구는 빨간 속옷 입고 다닌다 이런 거. 저희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손 좀 씻고 올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재웅이네 가족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1년 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재용이 아빠는 10억이 넘는 부채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4살이었던 재용이와 1살 터울의 누나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떠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용이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공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늘어나는 건 빚더미와 한숨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재용인의 가정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영서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천둥 번개 동반에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의 형태로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에서 150mm 안팎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역과 영남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 오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의 바람이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남부 내륙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드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상의 물결이 점차 높아지고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유입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15에서 22도의 분포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30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1부가 궁금하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7시 끝나고 7시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추진했던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데 대한 관리 책임은 인정하는 한편 자신은 개발 이익 환수에 노력했을 뿐이라며 비위 연루 의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야권의 공세에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 위주로 손 씻었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손바닥 왕자 논란 해명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손 씻을 땐 손가락 위주로, 발언할 땐 거짓말 위주로라며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위장당원이 많이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내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4716님께서 10가지 세정제 사와서 쓰고 지우고 했는데요. 다 지워져요. 약사님이 세정제는 유성 매직 다 지우는데 해나는 안 지워진대요. 혹시 해나를 했나요? 안 그랬을 거예요. 뭐 해나까지. 5557님께서 불량 세정제도 없는 사람들은 쓰게 해야 됩니다. 불량 세정제도 없는 사람들은 쓰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량 세정제 쓰면 안 되는데. 네. 왕자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런데 다른 뉴스에서 김용남 의원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김용남 의원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게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화살을 맞아주시는. 손가락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화살을 다 막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알겠습니다. 대장동으로 가볼까요? 네, 대장동 관련해서 잠깐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성남시는 단 하나의 개발 사업에서 5,5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을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의 정치적 위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특수부 수사하고 공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 위험을 부담하고 제가 만들어낸 모범 사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은 모범 사례다.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떳떳하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죠? 김용남 의원님? 아니 근데 저 정도로 말 바꾸기를 잘 하고 정말 얼굴이 두꺼워야 정치를 오래 하나 봐요. 지금 오래 안 했어요. 본인의 가장 아끼던 신복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 문제가 된 사업을 지금도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니까 듣는 사람은 황당한 거죠 사실은. 아니 가장 아끼던 신복이라뇨. 그 신복을 그런 때 씁니까? 이게 대충 규정을 보면 측근이라 함은 가장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얘가 오세훈 시장의 강창원이에요. 비서실장을 했죠. 네. 그런데 그분이 파이시트 연관돼서 감옥을 살았어요. 여러 논란 끝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할 때 강창원이 와서 선거를 돕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런 그 구속된 전력이 있는 자를 왜 쓰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저 사람이 서울시에 같이 들어가서 자리를 맡아야 측근이지 선거 도와주는 게 뭐가 측근이야 그랬는데 그다음에 뭘로 썼습니까? 민생특보로 썼죠. 그런 관계를 측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실무자로 그 사람의 그 일처리를 쓴 거지. 그 사람이 신복이면 지금 캠프에 있어야죠. 사실은 캠프에 있었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캠프에 있었다는 근거 되세요.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유동규 씨가 캠프 일을 도우면서 개인 일도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말을 바꿔갖고 캠프에 관여 안 한 것처럼 말을 바꾼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아니 문화일보 기사가 분명히 있어요. 인터뷰 아니 기사가. 문화일보의 그 사람이 지금 유동규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비리 혐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 그러면 그때는 거짓말했다. 아니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나는 뭐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캠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근무했는지를 얘기하셔야죠. 이재명 후보가 잘 아시죠. 아니라고 잠깐만 둘 다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내지는 신복으로 거론되는 사람 뭐 성남의 웬만한 분들은 다 알던데 유동규, 정진상 씨 두 사람이에요. 근데 유동규 씨만 놓고 보면 원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일을 하던 사람을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성남시장 당선된 이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시켜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할 때 기획본부장을 잠시 그만두고 선거를 도와준 이후에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다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나중에 이제 사장 직무대행까지 합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도전할 때는 또 잠시 월급 받던 자리를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도지사 당선시킨 이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리고 대선 도전할 때 작년 연말쯤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이재명 대선 캠프 도와주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 바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측근이라고는 안 불러요. 신복이라고 부르지. 아니 정말 모르신다. 정말 진짜 이재명 지사의 신복은 시민운동부터 같이 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 밝히면 그분들 전화통이 불통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동지고 측근이고, 그다음에 최측근은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세요. 30년 최측근. 그런데 30년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그 사람 난 모른다. 그 직원이 경기도 산하의 경기관광공사 말고도 얼마든지 있고 성남시에도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실무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리를 줬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입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입니까?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고 있기엔 정치적 동지이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람들은 많아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실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측근이 아니라 실무자로 쓴 거고. 측근 아니라니까요. 신복이지. 그리고 오늘 아니요. 그건 네. 신복이란 개념은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내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뭐 부하 측 신복 이런 안 쓰는 말 쓰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신복입니까? 측근입니까?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라인이 아니에요? 아니 라인이 됐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이 임명받는 거하고 네. 이거는 선거를 도와주면서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계속 거듭되게 어울리지 않는 좋은 자리로 영전을 거듭 3번씩 시켜줬는데 여기가 신복이 아니면 뭐예요? 저기요. 지금이야 성남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자리 준 게 그게 지금 주목받지만 그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들어가는 거 관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의 표준에서 뭐 80대는 자리다, 90대는 자리다, 99대는 자리다.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은 저는 100일 같아요. 대통령 위에 검찰총장.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최측근을 검찰총장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측근이라는 개념, 측근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도 문제가 있다는 어거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측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 비리의 연관성. 이재명 후보의 신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더 심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유동규는 누구인가는 저희가 김은지 기자하고 할게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 손가락 얘기 그만하시라니까. 아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 우리 김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하겠다고요. 네. 남욱 정영학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많은데 유동규가 제일 먼저 구속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전 검사로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사진과 녹취록에 의존하는 수사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고 네. 압수수색 범위가 넓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좁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온 얘기가 주로 유동규 씨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영학 씨가 선택적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둘이 만난 자리는 정영학 씨가 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한 거지. 그리고 그것도 그전부터 한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는 활용을 했겠지만 사실은 정영학 씨가 녹취하지 못한 더 뒷얘기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저도 얘기 좀. 네네. 네, 우선 저는 남욱, 정영학 이분들은 김만배 이분들이 사실 몸통이죠. 왜 몸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까? 네. 몸통은 지금 일부에서는 SK 쪽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누가 있습니다. 봐도 이재명 후보죠. 왜 엉뚱하게. 아니 그렇게 어거지 쓰시다 나중에 큰일 나세요. 그런데 겁나네. 제가 늘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그 엄청난 사기 비리 그 토목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남욱, 정영학, 김만배, 박용수 특검,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이름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괜찮고 유동규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몸통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보면 푼돈 받아먹은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폭리를 취한 사람들의 모든 얘기가 사실로 된다는 거죠. 그 녹취록을 이런 과정에서 녹취록은 왜 만듭니까?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대비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겠죠. 그럼 그 녹취록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100% 사실이라고 확정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제일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곽성도 아들 50억, 박용수 특검, 딸 취업, 아들 취업. 그리고 박용수 특검의 친척이 김만배로부터 분양업체 같이 한다면서 100억 줬는데 그 100억 중에 20억은 빌린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유동규가 지금 받았다고 추정되는 검찰이 추정하는 돈은 11억이에요. 액수만 봐도 박용수 특검하고 곽상도 아들 쪽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돈을 줬다는 사람이 김만배인데 왜 김만배는 멀쩡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과 조금 다른 어디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 말 중에 다른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곽상도 아들 50억. 유동규가 김만배 씨와 얘기하면서 일단 김만배 씨가 내가 번 돈에 사실은 김만배 씨 명의로 돼 있는 돈이 한 5천억쯤 되는 것 같아요. 배당금하고 화천대유의 그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왜냐면 화천대유 1호가 100% 김만배 씨 소유로는 돼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네. 그리고 천화동인 1호가 지금 1208억이 배당됐죠. 김만배 씨 100% 소유로 돼 있고 화천대유도 김만배 씨 100% 소유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배당이 550억 받았고 분양 수익이 적어도 3천억 내지 4천억 이상 분양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 잘못된 거예요. 5천억이 좀 넘어요. 근데 아닙니다. 김만배 씨가 내가 번 돈의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700억 정도를 어떻게 넘겨갈 거냐 이걸 논의했다는 녹취록 내용이 있는 거로 봐서 11억은 사진 찍힌 게 11억 정도고 나머지 700억 1차 그리고 나머지 수익 배분 이거는 추후에 논의가 계속 앞으로 될 문제죠. 자, 이 복잡한 게 왜 복잡하냐면요. 그 토지 기반공사해서 토지를 분양한 대금에서 1차 이익이 발생하고요. 네. 2차 이익은 아파트 분양에서 발생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화천대유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었다는 돈 있잖아요. SK 다 포함해서 그거를 국민의힘 쪽이 7천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아파트 분양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확실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천대유가 5개 사업지를 그중에 미리 그 수의 계약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건 뭐 별 문제도 없는 건데 그중에 2개를 SK 쪽에 따로 떼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SK 쪽이 그 2개를 분양해서 얻은 이익은 SK가 가져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트릭은 화천대유가 5천억 벌었다 7천억 벌었다 이게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SK의 최기원 씨가 나타나서 내가 400억 그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투자했고 나는 초기에는 950억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액수에서 950억은 딴 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하고 나서 해야 될 얘기를 온갖 추측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규가 우리 700억 줄까 어쩔까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들어간 내용은 모든 언론을 종합해 보면 11억에 대한 거 그리고 배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곽상도 아들 50억 이건 사실 박용수 특검 관련하여
박용수 특검 친척에게 분양업체 쪽 사람 100억 준 거, 그리고 딸 취업, 아들 취업, 딸은 심지어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으니까 박용수 특검 쪽에 최소한 115억 제가 보기에. 이게 구찌가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부터 수사 안 합니까? 비방송 용어를 방금 사용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목이요. 자, 수정합니다. 몫으로 수정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규 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어요. 네. 그리고 거듭 나오라고 했는데 응급실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없이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하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밝힐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제 수사 시작이에요. 구속영장에 적히는 범죄 사실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소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힌 11억하고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가야 될 거를 규정을 바꿔서 화천대유에 몰아준 거를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구성을 해서 한 거고, 영장 범죄 사실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 수사를 하면 업무상 배임뿐만 아니라 이 뇌물 액수가 이게 700억이 될지 1000억이 그냥 넘어갈지. 1조라고 하세요. 1조를 유동규가 먹었다고. 유동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유동규 거라고 저는 전혀 그럼 생각 안 해요. 누구 거예요? 1조가 되면. 몸통은 따로 있죠. 그 몸통은 따로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럼 21억은 누가 먹은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장동 사업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리고 성남시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을 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결재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재한 서류들도 많고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서류도 똑같이 있냐면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공영개발로 돌리려고 할 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한 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라는 건 의혹을 가질 수는 있어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11억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그 의혹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몸통 하면서 운운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검찰 고발 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그리고 검찰 권력 사유화로 장모 보호했다는 문건 2개. 이걸 보면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국기문란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이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 가지고 하지 말고 팩트로 하자고요. 아니 팩트로. 이미 드러났잖아요. 뭐가 팩트가. 드러났어요? 업무상 배임인 게 법원에서 1차적인 인정을 받았고 이 설계 그렇게 자체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화천대유 쪽에 부당한 이득을 많이 몰아준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게 소명이 됐고.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영장이 그럼 어떻게 발부가 됐냐고요. 의원님. 그러면. 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전부 그게 범죄라면 뭐하러 3심 제도를 주고 재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확정될 때까지 무죄라고 주장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구속영장만 나왔잖아요. 아직 기소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1차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는 얘기죠. 자, 알겠어요. 그게 구속해서 수사해볼 만하다는 거지. 구속영장이 곧 이게 불법이다 확정짓는 거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근데 기소하지 말지. 불리하면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고 주장하시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도 박근혜 때 그러셨잖아요. 무죄라고 주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토론하면 결론 안 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공작 수사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아무튼 손가락 얘기하다가 다시 대장동으로 오니까 김용남 의원 목소리가 커지셔가지고요. 네. 기회 있으실 때마다 그 손가락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오늘은 손가락의 날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혹시 이 지사를 지지한 사람들이 옛날에 손가락 혁명군이었는데 혹시 숨어 있는 손가락 혁명군이세요? 김영현님께서 화천대유 토론만 하다가 부동산 전문가 되겠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이쯤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김용남 의원님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오늘은 특히 힘드네요. 아니요. 그 캠프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최민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이었습니다.